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송나라 당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송나라 당쟁은 그 왕안세 10법 이후에 국법당, 신법당 싸울 때부터 전까지, 그 전까지도 계속 당쟁이 이어졌는데, 요 관련돼 가지고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다만 이제 한국사 관련돼 갖고 그 송대 분당론인가? 네, 고향소의 분당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한국사 시험에 잠깐 조선시대 때 분당론 할 때 잠깐 언급될 정도예요. 예.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내용을 이제 보기로 하죠. 자, 이 송대 분당의 이제 내용들이 보면 이거 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요약을 좀 먼저 하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보면 오랜만에 이거 하죠. 자, 인종 때 보죠. 인종 때. 자, 인종 때는 하북 출신의 어떤 관료들하고 그다음에 강남 출신의 관료들의 어떤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인종 때 대표적인 사건이 경력당이라는 게 있어요. 인종의 영어가 경력이거든요. 이 경력은 좀 연어 정도 내어두세요. 예, 경력 정학 운동이라든지 뭐 등등 좀 많이 사용해 그 연어들이. 하여튼 그 경력의 당위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당을 지어서 분당을 지어서 그 당시 그 각부의 폐위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보수파하고 이제 그 혁신파 여인관하고 범중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싸웠는데 자 그다음에 영종 때 보죠. 영종 때. 자 영종 때 보면 영종의 그 친아버지의 칭호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영종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영종의 친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이제 그 앞에 반개 혈통에서 이제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영종의 친아버지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사마강은 뭐 큰아버님을 빌려야 된다 촌법상. 근데 부양수는 어떻게 생부를 친아버지 큰아버지를 부르냐 아버지가 빌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싸웠는데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종 복이라고 해요. 영종 복이 사건. 자, 그다음에 이제 신종인데 신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안서의 개혁을 둘러싸고 구법당, 어, 신법당 얘네들이 싸우죠. 근데 이제 이게 신종 때만 이제 싸운 게 아니라 후에도 계속 싸워. 그래서 이제 그 영, 선인태호가 잠깐 이제 뭐냐면 수용천정 할 때가 있었는데 영종의 왕후죠. 네. 그래서 이때는 사마당 같은 그 구법당들을 기용을 해요. 구법당이 이제 승리를 했다가 그다가 이제 철종부터 시종까지는 신법당을 이제 기용을 해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신법당이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최경이라는 인물이야. 근데 이 최경은 원래 이제 신법당이 이제 뭐냐면 정신 있죠. 황선의 어떤 그런 개혁 정신은 망각하고 일종의 뭐랄까요? 그 신법을 자신의 어떤 권력 도구나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이 왕한석이 욕을 얻어먹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최경이 정치를 되게 못했기 때문에 그 계승자의 어떤 최경이 그리고 이제 구법당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정치적 보복도 가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북성시대 때는 이렇게 이제 뭐 당쟁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 송대 당쟁의 원인이 뭐냐? 예. 일단 여기 이제 그 황제 어떤 독재 관료 조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하의 진권을 분할을 하니까 그 당시
그 신하들이 관료들이 한계의 뜻을 이제 살피면서 분당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 간의 어떤 지역적 대립, 사회 경제적 문화적 차별성 때문에 그런데 신법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재물이나 혁신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국업당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고 의리적이고 정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막 하복인들이 많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죠. 그다음에 과거제 그래서 자주 문생관계가 예전에 뭐 전시가 제도를 통해서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도중에 뭐 해이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송대의 당쟁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송대의 당쟁은 겉으로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 것 같지만 그 정책 대결적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당쟁, 이거 분당이라고 하죠. 정확하면 분당이 점점 이제는 예전엔 부정적으로 봤는데 송악이 확산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해. 우리나라 똑같아요. 16세기 때 그 분당 자체가 조광조까지는 뭐 그렇게 되게 안 좋게 봤죠. 근데 뒤에 이제 선조가 들어오면서 살인들이 집권하면서 분당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됐잖아요. 그거는 성리학적인 어떤 공치주의가 확산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동일한 형상들이에요. 예.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중국 역사에서 그 계층 간의 대립과 정쟁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 송대 당쟁은 신중 시대 때 비롯된 건 결코 아니었다. 이미 태종 때부터 이 하북 출신의 관료와 강남 출신의 관료가 대립이 있었고 그 후에 인종 때 범중원이나 한기 등 혁신 관료와 인종 측근의 여의관 등 보수파 관료 사이에 분당이 만들어져 그 정권 싸움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잘못 그 필기한 게 있는데 인종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 간의 갈등은 예, 태종 때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 당연히 인종 때고요. 예. 자, 그래서 인종 때 범중과 한기 등 혁신 관료와 그다음에 인종 측근이었던 여의관 등 보수 관료 사이의 분당이 만들어져 정권 싸움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종의 항우인 각부의 폐위 문제로 야기된 혁신 보수 세력의 양팔 싸움은 치열한 이제 치열한 이후 약 20년간 양당의 정권 교체가 17회나 반복됐으며 이른바 이것이 경력당이라고 한다. 예. 경력은 이제 그 당시 인종의 연호예요. 자, 그 다음에 인종이 죽고 나서 족한 영종이 이제 즉위하죠. 그래서 이 영종은 이제 그 아버지가 아, 그 당시 이제 그 왕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카이기 때문에 영종이 그래서 이제 영종의 친아버지의 어떤 칭호를 둘러싸고 복항의 칭호를 둘러싸고 그 왜냐면 대립이 났어. 요 문제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영종은 인종의 양자를 입증하기 때문에 인종의 아들이다. 이건 이제 좀 이해하려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그 아들 이제 친아들이 없고 반기에서 이제 왕기가 될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 생모의 그 생부가 있어도 그 뭐냐면 왕의 아들로 일단 뭐냐면 입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양자가 들어간 다음에 왕이가 돼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이제 명종하고 이제 성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선조 때 선조는 이제 반기혈통이죠. 예. 근데 이제 선조가 왕위를 이제 즉위할 때 명종이 뒤에서 명종이 죽고 이제 유언을 남겼잖아요. 선조를 이제 왕위로 간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명종의 부인의 그 호족성에 들어간 거예요. 양자로. 그리고 나서 명종의 아들로 즉위하게 된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종법상 이게 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송나라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종이 죽으니까 그 영조가 인종의 그 양자로 들어가서 뭐냐면 황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부를 뭐냐면 항백을 보여야 된다. 큰아버지도
불러야 된다. 비록 생부지만 큰아버지도 해야 된다. 진짜 법적인 그런 아버지는 그 영주 인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반면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도 있죠. 한기나 구양수 같은 이제 그 사람은 보경은 어머니 이제 영종의 친아버지인데 무슨 항친이라고 하냐? 아니 저기 뭐항그 항백이라고 하냐? 항친이라고 불러야 된다. 해갖고 이제 싸우게 돼. 자, 이 싸움이 이제 결말이 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무승부로 결말이 났죠. 그래서 이걸 영종 복위 사건이라고 해요. 영종의 복위. 자, 그래서 송대 당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된 원인은 여러 면을 찾을 수 있다 해갖고 있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황제 독재의 관료 조직에서 이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죠. 즉 황제가 자신의 독재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신하의 집권을 분할하여 관료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했다. 앞에서 이제 송대 관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항상 그 밑에 깔려 있는 원칙들은 한 사람한테 힘을 몰아주지 않는다고 했죠. 서로 분할시켜갖고 이제 서로 견제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관료는 항상 황제 뜻을 살피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관료끼리 분당을 결성하게 돼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적인 원인도 있어요.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네, 지역 간의 차이도 심하고 또 삼국 간의 분립이나 위진남북조 시대 때 어떤 대립 또 당말과 5대의 분열은 지역 간의 대립을 더욱 조장했는데 자 이러한 지역 간의 대립은 송해 통일과 통일 통일로서 일단 정리되긴 했으나 북과 남의 사회 경제 문화적 차별성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북송이 하북을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개국 공신들은 대부분 하북인들이죠. 그러나 천하가 이제 통일되면서 가구를 통해서 강남인들이 정계 진출이 이제 활발해졌고 또 강남 개발로 경제 중심이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강남인들이 하북인들을 압도하게 돼요. 양자의 대입이 시판됐는데 왜냐하면 강남인들이 이제 먹고 사니까 대가고의 합격자들 상당수가 이 강남인들이야. 그래서 신구법당의 인맥을 보면 대체로 구법당은 하북인들 출신을 뭉친 데 반해서 신법당은 강남인들이 다수 차지하는데 하북 출신 사관관과 강남 출신 왕왕성이 대표적이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과거제도가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송대 때도 일단 자주문생관계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전시 제도를 통해서 그걸 없애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했어요. 왜냐면 회시나 뭐 이런 등등해서 중간에 있는 중앙시 같은 데서 뭐 자주 문생 관계, 시험감독관과 시험관의 어떤 시험관하고 응시장의 관계가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없애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당나라의 어떤 자주 문생 관계가 재판이 된 거죠. 다시 부활된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보고 문제인데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간직에 침하려면 일단 신원 보증서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할 때 신원 보증서를 2명 정도 쓰거든요. 이거 똑같아. 그래서 이제 신원 보증을 누가 주로 써주냐면 이거는 관례적으로 관료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들어온 신진 관료들은 잘 모르죠. 인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써주냐면 시험 감독관들이 보증을 해주는 거야. 네. 자, 이걸 보고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해주는 사람을 거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주하고 그 문화상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주로 보고 거주를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뭐냐면 지공고 외에도 또 이제 뭐냐면 이제 보고를 거주를 이제 보고를 써주는 사람들이 지방 뭐 상관이라든지 여러 이제 고위관직도 있죠. 예. 근데 대개 보면 지공고들이 많이 써줘요. 자, 이런 것들이 폐해로 계속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송대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지공고들이 평생 은인을 존경하며 그와 인맥관계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합격한 후 관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승진하거나 지방 간의 중앙을 올라올 때 상관이나 고관의 신원 보증이 필요한데 이 보증서를 보고로 가며 신원 보증을 해준 보주인들 거주하여 인맥관계가 형성됐고 자 이것이 문신관료 사이에 인맥 형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당에 대한 인식도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분당은 구양수의 분당론에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구양수 분당론은 진분과 위분을 나누죠. 그 진분과 위분을 나눠서 모든 분당이 나쁜 게 아니라 성인들이 모여 있는 진분은 좋은 거고 위분은 소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척결된다. 거짓 분당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당론 자체가 점점 이제 뭐냐면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건 아까 치면 송악의 이제 송악 이야기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성리하고는 이제 발전된 그 학문에서 뭘 강조하죠? 네, 공치주의를 강조해요. 정치라는 것은 사대부하고 왕이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런 논리죠. 황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청인사원서에 의하면 정치적 주체를 뭘로만 봤어요? 황제만 봤죠. 근데 이때부터 공치주의에 따라서 그 당시 황제와 사대부가 동등하게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자신의 뜻에 맞게 뭐냐면 모여갖고 분당을 지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양수의 분당론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구양수는 송대 간료사의 당쟁에 대해서 분당론에서 군자와 진분과 소인의 위분을 구분하고 군자는 도를 함께 하는 동지가 분당을 만든 것이고 이는 진정한 분당인데 말해서 소인은 눈앞에 이해관계 위해서 결합된 것이 거짓 분당이다. 위분이라고 하죠. 자, 신종이 죽은 후에 이제 신종은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왕한세 개혁 정치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린 나이로 철종이 즉위했어요. 그래서 북송의 당제이 이제 더욱 격화되는데 그때 이제 섭정을 맡은 사람이 선인태후예요. 영종의 왕후죠. 그래서 이 사화강의 구법당을 기용해요. 따라서 이때 이제 8년간 계속된 그 시기를 원후 구법당 시기라고 해서 그 왕에서 개혁이 대부분 아무나 대없이 폐기가 돼요. 그래서 원후 구법당.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원후 구법당 안에서도 또 자기끼리 분파가 형성이 돼.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에서 이제 분파가 형성돼 당비를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감정적인 정책은 송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더욱 가속화시켜 북송 사회의 혼란을 몰아가는 결과를 뭐냐면 초래했다. 자, 선인태후가 죽고 철종이 친정하게 되자 신법을 취하게 되었다. 왕성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신법관 장동, 증포 등을 기용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이제 신법당은 왕한서 개혁 정신이 망가간 채 그 구법당을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가는 심을 기울였으며 정책은 신법을 내세우면서 혁신성이 결여되어 사회가 부패하였고 최경의 전제 정치를 가져와 북송 몰락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개혁을 명분은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그 대표 중에 원훈 단정비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강 등 309명의 구법당 인사들을 간당이라고 해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도를 새겨서 전국에 세우게 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원후 단적비야. 그래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황권에 도전을 했다. 역신배들이다. 뭐 이렇게 욕을 했던 건데 이런 원후 단적비를 곳곳에 세워졌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정치를 개판을 했다. 상대방을 보호하고 텔레반들 지금 요즘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 잡아서 살생부 만들어갖고 지금 총살하고 다니잖아요.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정치를 하게 돼요. 자, 이런 와중에 대토지 소유 증가, 자연농의 몰락, 각지에 자주 일어나는 반란,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요건 좀 나중에 한시중 할 때 좀 볼게요. 자, 하여튼 이런 농민 반란 등으로 해서 사회 내부에 심각한 모순이 노출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나 금에 대한 북방 외교의 잘못으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침입받아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북송이 멸망하고 강남을 내려간 고종이 이만의 도읍을 하여 남송 정권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은 이제 그 이만이 난경은 아닌데. 네. 그래서
남경에 처음 갔다가 이 고종이 남경에서 이제 나를 세웠다가 나중에 이만 지금 항저우로 이제 수도를 옮기죠. 예. 그래서 이게 남경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남경의 수도로 처음 옮겼다가 나중에 항저우로 옮겨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한의중에서 찾아볼게요. 자, 한의중은 이제 그 밑에 그 신법당과 구법당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밑에 215페이지 펴보세요. 215페이지. 자, 신종의 죽음은 신구 양당의 정치적 위치를 역전시켰다. 그래서 철종의 후견인이 된 선인태후가 구법당 인물을 중앙에 요직에 배치하고 사마강을 재상이 되자 신법을 폐지하고 구법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자치 통강을 지은 사마강을 필두로 신법을 받는 구법당이 당파를 구법당을 한다. 자, 9년간 거친 선인태후의 섭정이 끝나고 철종이 친정하게 들어가자 신법당인 장동과 증포가 기용되고 구법당을 배척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양당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었다. 그 다음에 철종이 죽고 실제적으로 이제 북송 최후 향대의 시종이 즉위하니까 섭정인 상태후가 양당의 하해를 시도해 중도 정치를 진행했지만 양당의 투쟁은 점점 격렬해졌고 시종이 친정하게 되자 재상이 된 최경은 구급당을 철저히 탄압했다. 최경은 구법당의 정권을 잡았을 때 구법을 추진했다가 신법당의 천하가 되자 이에 이제 가담한 기회주의자였다. 자, 그는 저는 16년간 재상을 지냈는데 사마강 등 309명의 구급당 인사들 강당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새겨 전국에 세웠다. 이걸 원우 당적비라고 하죠. 신법당 정권은 이후 북송 말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그러나 북송말의 신법은 이미 왕세의 신법 정신을 읽고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변해버렸다. 당쟁에 따른 지방행정의 혼란과 시종개인의 사치 때문에 그 돈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 시종은 진짜 무능한 왕이에요. 이 사람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능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문학과 예술, 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짓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뭐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상한 법도 있었는데 취미죠. 기괴한 암석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좀 약간 좀 치장하는데 자기 주변을 치장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농민들 동원해갖고 기괴한 암석을 찾으라고 해갖고 막 공나물 대라고 막 이렇게 출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갖고 그 당시에는 농민 관련들이 좀 많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여진족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그 뭐냐면 황제 지위를 자기 아들 흥종한테 넘기고 자기 상황대로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개봉에 합력하고 나서 그 뭐냐면 시종과 흥종은 잡혀가게 돼. 예. 자, 시종 시대 때는 그 신법 때문에 재정이 풍부해져 저명한 화가를 초빙할 정도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송대뿐만 아니라 중국 정근대를 통해서 최고 미술 정성기도 이런 시기였다. 시종의 사치는 한층 심해졌는데 그로 인해 유흥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되었다. 자, 신법에 의한 국가 재정은 나아진 반면에 농촌사회 불만이 쌓아갔다. 예술의 황금 시대였던 당시 화북에서는 여진족이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두 개의 대반란이 일어났는데 자, 화북에서는 송강의 난과 박람회 난이 그것이다. 특히 박람회 난은 경제 요지에 있었던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항주도 공약의 상태에서 그 정부는 황급히 금과 연합하고 요를 공략하던 정예군 하북에 15만 명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자, 이건 이제 좀 설명하려면 좀 뒤에 이제 나중에 대외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금나라하고 이제 동맹을 맺죠. 그다음 요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한나라씩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연호식민주를 공격하고 후방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박람회 난이 나는 거야. 강남 지역에서. 급히 그 병력을 빼가지고 박람회 난을 진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냐면 북상을 해갖고 요를 공격했는데요. 요가 그 당시에 금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거의 이제 패퇴하는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패퇴한 지경 거의 폐장병 수준의 요조차도 거기 깨지게 돼. 결국에는 이 연운 16중 누가 이제 대신 이제 그 차지해주고 있는 금나라가 와서 이제 연운 16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금나라가 이제 우리가 연운 16 돌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도 예전에 요 나라에 세패를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세패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북송 전공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많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요의 이제 계대 정권이 있어요. 서유 요의 이제 뭐랄까 후속 정권이 있죠. 서유라는 국가와 동맹을 한번 맺자. 그래가지고 서유에 사신을 보냈는데 서유에 그 도중에 그걸 금나라가 이제 사신을 붙잡아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나라 태종제죠. 태조가 죽고 나서 태종 때 예전부터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얘네들 힘이 좀 약하다는 걸 또 알고 있고 근데 그 아굴타 같은 좀 의리는 지켰어. 송나라의 의리는. 근데 이제 태종은 의리 지킬 필요 없다 해서 꼭 공격해서 결국엔 북송을 멸망하게 돼요. 이 과정이에요. 예. 자, 일단 송강을 필두로 해서 36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영도된 집단이 또 상동의 양상방을 근거로 해갖고 그 일대에 행했지만 후일 정부에 투영했다. 이 반란을 소재한 것은 수호전이다. 자, 이 내용이 그 시종 때 일어난 농민 반란 내용 있죠. 송강의 난하고 박람회 난, 이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어요. 농민 반란 관련돼서 그 명칭은 좀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송강의 난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수호전이죠. 그 유명한 명청 때 만드는 게 수호전이고 그다음에 수호전의 외전이 금병매야. 예, 금병매 이거는 상당히 외설적인 그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람회 난만 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1120년에 북송 말 최경이 추진했던 궁전과 정원 장식을 위한 수탈의 저항에 강소성에서 박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이다. 자, 반란에는 만이교 신도들이 많이 참가했으며 독자적인 국간을 건립했지만 실패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당나라 때 얘기할 때 당나라 중에 만이교가 있었다고 했죠. 이 만이교가 강남에 확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그 만이교 신자들이 박람회란 때 많이 참여한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북송원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일시 금주의 도움을 받아 수건이었던 영경을 수복했지만 자 이걸 이제 금나라 도움을 받은 거야. 자기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패했죠. 요나라 군대한테. 자 군내에서는 이미 인심을 잃은 상태였으며 금과 약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금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이르렀다. 자 북송이 멸망하면서 보갑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법을 종원을 공했다. 이 보갑법은 남송 때 계속 연결돼요. 이거는 이제 항충 자치의 어떤 도구로서 이제 이용하죠. 항충 방어나. 예. 자, 그래서 이제 구법당 관료가 이제 남성 정권을 장악하고 북송을 파고 이끄는 것은 신법당의 통치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북송의 이제 그 뭐냐면 멸망을 이 신법당의 통치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던 거는 이제 신법당 없어지고 이제 구법당이 남성 정권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다시 동기를 한번 볼게요. 북송 멸망의 역사적 특수성을 볼게요. 자, 이 북송 멸망의 역사적 특수성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는데 군사 외교적 실수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이건 뭐 남성도 비슷한데 외교를 진짜 못했어. 이게 송나라는. 그래서 절저하게 주변의 국가들을 통제하면서 외교적으로 이제 뭐냐면 통제를 하면서 상호 견제를 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적과도 손을 잡아야 되죠. 예전에 적을 국가 이길 때서 근데 이걸 잘 못했던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금나라가 등장하니까 요 나라가 이제 그 금의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외교가 됐으면 물론 요 나라한테 예전에 좀 약간 이제 당한 것도 있겠지만 연후 십조도 찾아야 되지만 송나라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금하고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요하고 손을 잡았어야 돼. 그래서 요와 이제 손을 잡고 금을 이제 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송 때도 금나라하고 이제 뭐냐면 티격태격 하는데 원나라가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나라가 금나라를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남성이 길을 빌려주면서 원나라를 공격하 원나라한테 길을 빌려주면서 후방을 공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송하고 원나라가 손을 잡고 금을 쳤는데 그 원이 그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 대사가 당연히 자기가 있죠. 그 깨닫지 못한 거야. 그때는 남성이 누굴 도와줘야겠어요? 비록 원수지만 적이지만 금나라하고 이제 손을 잡아야 되겠죠. 네. 미국이 텔레반까지 뭐냐면 좀 짝짝꿍이 갖고 이제 짝짝꿍들인데 하여튼 하약을 맺어가지고 아프리카 철수한 것처럼 좀 적하고도 약간 이제 국가 이익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그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던 거야. 네. 아마 이제 문신 관료들이고 맨날 사소오경 맨날 입고 앉아 보니까 현실적인 감각 능력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는 군사 외교의 실수 때문에 그 당시 세력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북송이나 남송이나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 왕조의 멸망사를 볼 때는 북송의 멸망은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역대 왕조의 붕괴는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내부적 원인으로서는 농민 반란과 외척 한간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경우가 될 수 있다. 자, 외부 요인은 이민족의 침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뽑을 수 있는데 북송 이전의 한민족 왕조가 이민족의 망한 예는 서주와 사세기 진을 제외하고는 북송이 처음 있는 사실이다. 서진은 오후에게 멸망한 것은 북송의 그 성격과 다르다. 북송은 금과 동맹하여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화관계에 있던 요를 공격한 데서는 군사 외교적 실수를 범했다. 그 위에 신은 금의 군사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모한 군사 동맹을 체결한 것은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이 군사 동맹을 해상의 동맹이라고 그래요. 해상의 맹이라고 해. 세력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예. 자, 한편 북송의 국내 사정을 볼 때 시국법당 간의 당쟁의 시종의 실정이 왕조 붕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회 경제 조건은 멸망한 필연적 요인을 볼 수 없다. 특히 북송 멸망 직전 시종의 선화 연간에는 산업 생산이나 사회 전반에 넘쳐서 태평성대적 사회상을 볼 수 있고 결국 붕괴할 만한 사회 구조가 아니었다. 물론 이제 조그만 이제 반란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있었던 거고 뭐 항수의 반란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사신에 갔다 온 서군이 고려 도경을 펼쳐할 때 한국에 올린 배경만 봐도 당시 북송 사회에 안정된 사회였음을 분명했다. 자, 고려 도경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됐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한국사에서. 자, 그리고 북송의 멸망은 중국의 왕조 멸망사에서 유대가 없는 특이한 역사성을 갖는다. 시종이나 훈종 등 두 황제를 비롯하여 3천 명에 가까운 황족과 보관에 금에 잡혀갔고 황족 중에 훈종의 동생이었던 강한 고종만이 한을 면했다는 점에서 그를 이제 옹립하여 응청부에서 한계가 되었다는 점이다. 자, 응청부가 이제 지금의 난경이에요. 그리고 난경에서 이제 됐다가 나중에 항주로 이제 옮기죠. 이만으로 수도를. 자, 그 다음에 남성 정권의 수립과 초기 이제 그 왕조의 이제 불완전한 출발에서 용하게 또 정권을 15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중요한 정신적 기반은 송대 지식인들 대의명과 하위사상이 있으며 경제적 기반이 된 강남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송이 이제 상당히 그런데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송대 지식의 대의명과 하위사상 이걸 뒷받침한 것이 성리학이죠. 이 부분은 성리학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었던 강남 지방을 차지했죠. 오히려 더 1인당 생산량은 높을 수밖에 없죠. 잘 살았어요. 남송은.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북송하고 같이 있을 때, 파복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남송의 인연 생산물을 강북 옮겨줘야 됐거든요. 운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운하가 이제 뭐냐 남송이 되니까 운하가 끊기고 약간의 세폐를 제외하고는 운하를 갖다 갖춘 세폐를 제외하고는 그 안에 이제 인연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쓰게 되니까 강북에 보내지 않고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했죠. 풍요했죠. 자, 끝으로 이민족의 침입에 의한 북송의 멸망에는 이후에 왕조 멸망에서 반복되고 있다. 즉 남송이나 금은 몽골에 멸망하고 원은 한민족에게, 명은 다시 이민족에게 청의 지배에 들어갔다. 송 이전의 중국 왕조의 멸망사는 내부적 요인인 것이지만 송 이후의 이민족의 외부 요인은 북송 멸망의 성격과 유사하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중국의 수도 변천 표가 있는데 요거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10년도 기출 문제에 요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 지도가 주어지고 그래서 중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 관련된 왕조들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수도가 이제 됐던 곳들이 보면 서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낙양, 그 다음에 이제 남조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정권들은 남경이죠. 예, 이런 것들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북경, 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예외적으로 이제 남송과 북송인데, 남송하고 북송은 좀 수도가 정통적인 어떤 위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풍요한 지역에서 이제 수도를 만들었어. 북경은 그 북송은 개봉이고요, 카이퐁, 범주, 동경 이렇게 부르죠. 예.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 항주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수도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정리표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남성 정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남성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안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자, 정강 원년에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구가 변경이 이제 근군에게 함락되어 북송이 멸망했을 때 새 정권을 창출하는 세력이 두 곳에 있었다. 하나는 개봉부에서 남아있던 장방청의 북송 관료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하북지방의 원수부를 설치하여 근황부를 모집하고 있던 강황 중심의 세력이었다. 자, 이듬해 이제 금이 송의 관료인 장방청을 내세워서 계대 정권 초를 만들고 나서 그를 황제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초국이 만들어졌는데 초국과 나중에 이제 뭐 제라는 나라가 있어 또 초와 제. 이 초와 제는 일종의 뭐냐면 계대 정권이야 금나라에. 금나라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이제 그 하북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나라 입장일 때는 자기가 직접 통치하면 좀 반발이 많을 것 같으니까 계대 정권을 일단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그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리고 내가 이제 통치를 어떻게 했냐 한번 경험을 쌓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 경험을 쌓은 다음에 뭐냐면 계대 왕국을 폐하고 자신이 직접 통치를 하게 돼.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가독의 시기 때 초단 나라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한편 가낭 집단은 뒤따라 피나온 북송의 관료와 그 군단을 정리해서 응청부에 들어가 남성 정권을 열고 신망이 두터운 이강을 제상의 기용하여 일단 숨을 돌리겠다. 이는 4세기 초 오후의 침입으로 진이 멸망하고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 정권을 성립한 것과 유사하다. 자, 군군은 남성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양창을 건너서 강동, 강서, 양절 지방을 유린하고 고종을 쫓아서 명주까지 출兵했으나 실패했고요. 금군이 돌아가는 길에 장준, 항색중, 유광세, 악비 등의 장군이 조직된 게릴라 군단의 전략에 심하여 참담한 피해도 있고 남성의 정부를 한계를 느끼고 해군한 건 남성에 의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런 그 게릴라 부대를 이끌었던 명장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요 중에 이제 좀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악비죠. 이 사람은 하도 유명하죠. 예, 진해하고 대입된 인물로. 그래서 이제 이 악비는 그다음에 북송말 남성 초의 빈농 출신으로 금나라 전쟁을 치는 장소야. 호북성 일대 무대로 해서 그의 군대가 이제 악가군이라고 있어. 자, 악가군이라는 정예병이 구성되는데 그래서 항세춘이나 장준 같은 데 함락해서 군군의 남침을 저질하여 전공을 올렸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지금 충국은 이순신하고 이제 추앙받는 민족의 영웅이죠. 이 사람이. 네. 이 내용은 제가 한의중에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발췌해서 얘기했는데 민족의 영웅이야. 자, 악비가 또 민중의 영웅이 될 수 있던 것은 항상 그 밑에 또 악인이 있어야죠. 네. 북악뜻 진해라는 사람이죠. 진해는 이제 금나라와 합병을 하자는 사람이고 악비는 끝까지 싸우는 주전파였어요. 결국에 진해가 이제 악비를 이제 모함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악비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악비를 상당히 존경한 밤에 진해를 그 한간이다 갖고 매국노이다 갖고 죽여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악비가 이제 죽을 때 진해 부부가 이 악비를 모함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진해상이 있어요. 진해상에 보면 무릎을 꿇고 있어. 진해와 진해 부인이 그 옆에서 이제 가서 침 뱉고 오줌 누고 막 발로 차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악비를 중요시 여겼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악비보다는 진해를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또 중국 정부는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악비는 이제 한족 민족주의, 종족주의의 어떤 상징이고 진해는 금나라와 한족을 같이 살자. 더불어 지금처럼 이제 중국이 지금 원하는 다민족 국가론 체제에 맞는 사람이 돼갖고 진해를 또 요즘에는 되게 부각을 시키더라고. 근데 아직 중국 사람들은 악비를 더 좋아해요. 진해를 되게 싫어하죠.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보면 자 고종은 강남에서 2만 원이 들어와서 이거 항주죠. 이건 또 제대로 돼 있네. 예. 자 항주 가서 이곳을 수도 삼고 남성 정권의 정비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남성 정권에 참가했던 군인 집단은 관련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남성 초의 재상을 영위한 이강이나 장군인 유광세, 모보, 양기준 같은 북송 시대 때 이름이 또 지금 고관 출신자고요. 모보는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이 사람은 다른 하나는 이하 대조고 항전선이나 앙벽원 같은 문인 그리고 왕영, 하사춘, 장준, 악비 같은 문인으로 일개 뭐냐면 병주대에 입시하여 실력을 출세한 부류이다. 자 고종시대 때는 군군에게 쫓기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명망 높은 북송 관료 이강을 재상에 앉혔으나 곧바로 실력파였던 함자선, 왕병 같은 재상을 기용하여 역시 실력파의 무장이었던 왕영이 기용되었다. 자, 그러나 건현 4년에 연희후관에 사망한 후 정고 유능한 범종윤이 재상에 올라 각지에 난무했던 군벌세력 통제를 전력을 쏟게 되었고 남성의 피난 정권 성격이 짙어 각지에 임시로 단벌 설치해서 서로 감찰하도록 하는 정치 호차를 한 관료 체제는 각지에 자립하고 있던 무장군단이나 그 성격이 관료 체제는 각지에 자립하고 있던 무장군단과 그 성격이 비슷했다. 그래서 항세춘과 유광세, 장중, 악비 등 무장세 등은 각기 4만에서 5만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대금의 방위를 구실로 강대한 군사를 이용하여 정치 군사적인 정치 군사를 좌우했다. 자 이에 따라 연인호, 중순비, 조종 이런 등등 문관지에서는 이들 군단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초미의 중대사가 아닐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북송의 남성의 건국과 송의 남침에 대한 장군의 무공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 위한 쿠데타 가능성이 남성초에 항상 존재했으며 그 위험성이 군군의 남침에 못지 않았다. 재상 여의도에 의한 유광세 군단의 제압, 정부에 의한 악비 군단의 통제, 당시 제주인이 항한 유광세 군대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결국 유광세와 하여금 제국으로 도망가니 제국은 이제 그 앞에서 금나라가 이제 만든 초 다음에 만들어진 마지막 계례왕국이야. 자 이런 것도 도주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남성은 그 영역이나 재정 규모에서 북송의 4분의 3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제 왕조가 계속된 기간은 북송과 거의 비슷했고 강남 지방의 개발을 바탕으로 경제를 가지고 이민족과 끊임없는 항쟁을 계속하면서 중국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큰 자취를 남겼다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 남성이 금과 몽골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150년간 버티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은 강남 지방 개발이 있었다. 강남의 경제적인 순환 때 건설한 대운하에 의한 북송 시대 때에는 하북점의 문자가 수송되었다. 금의 하북점령은 북으로 운송했던 물자가 그래도 강남에 머물러 강남의 경제력은 한층 더 윤택하게 되었다. 또 북송 멸망으로 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대부에 의한 남성의 문화는 새로운 사대부 관료도에서 남성의 문화는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다. 남성 시대 때 주인이나 육구용 같은 뛰어난 사상가들이 나타나 성리학 발전을 가져온 것은 결국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금의 하북지출과 남성과 금의 대립 볼게요. 자, 하북지방을 점령한 금군이 물러나자 장방창을 이제 항제를 위도하는 장방창 항제 위를 맹하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태양은 남성 고종에 항복했으며 다시나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장방창은 이제 초나라의 초대 왕조죠.
그러니까 금나라 압박을 받고 초나라가 아니라 제나라죠. 초다 초. 예, 초. 예, 최고의 왕조였는데 그날 금나라에 의해서 거의 뭐야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황제가 됐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충성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 맹아욱이 이제 황제를 넘긴 다음에 퇴위를 했어요. 남송에 가갖고 고종에게 항복했는데 일단은 뭐 그 남송 입장부터는 죽여야 할 놈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퇴위를 했든 말든 간에 일단 배신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금나라 괴뢰 정권인 초가 이제 33일 만에 이제 마해됐고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 이제 남성 정부가 수립되자 하북 지역에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금이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한인들에게 위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한인 관련 유해를 황제에 임명하고 제국을 세우도록 했다. 자, 유해는 변경을 수도로 해서 송나라 옛날 관리를 등용해서 국가체를 정비했다. 그리고 군군과 협력해서 제2차 남성정벌을 다녔으나 한세충 악비의 근황 이용군이 하려고 큰 타격을 입고 북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나라는 기병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강남은 뭐냐면 저수지도 많고 이제 습지도 많기 때문에 기병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요. 네, 말이 달리다가 이제 저수지나 이런 데 빠질 수도 있고 뭐냐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진흙탕에 들어서.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돌아왔어. 예, 실패하고. 자, 금이 장방창의 초국이나 유해의 이제 초국 개국을 계대정부를 세운 것은 금의 무력을 가지고서 중국 전체를 평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일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으로는 급격한 영토 팽창은 금으로서는 급격한 영토 팽창으로 중국 내부의 깊숙이도와 남성과 전쟁을 계속하는 일은 전략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남성 정부가 한인의 게릴라 정법에서 깨닫게 되었다. 한편 유해의 제국은 북송을 계승한 정통성에서 남송에 밀려 하북에 남아있던 한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가에서 터전을 쉽게 다져나가지 못하였다. 정통 왕족이 남송을 멸하기 위해 정벌 나섰으나 결국에는 참패를 끝내기 때문에 존립의가 상실하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남송 제 금나라 삼국관계는 금에 의해서 제나라가 멸망나고 금이 이제 직접 하북을 지배하게 되자 송과 금은 국경선을 접하게 되고 하전 양면의 어떤 새로운 관계가 이제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쭉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남성과 금의 관계가 국제 관계에서 주화파와 주전파의 대립이 심각해서 하위 모습이 쉽게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남송에서도 이제 주화파와 주전파가 있고 금나라에서도 주화파, 주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송의 이제 주화파고 금나라의 주화파가 결합되고 이제 하위는 이거죠. 소홍항의 하위라 해서 자, 하여튼 나중에 좀 하고 자, 하여튼 남송의 주화파는 진해였고요. 이 진해는 원래는 이제 그 정강이변에 일어날 때 흥정하고 시조가 같이 잡혀갖고 이제 금나라에 끌려갔죠. 근데 이제 금나라를 보니까 진해가 좀 자기한테 필요한 인물 같아. 왜냐면 이제 합병을 주장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 풀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남성 정권에 복귀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금나라의 의도대로 행동을 했죠. 예, 합병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있고 금에선 항종인 달래가 주합하죠. 자, 이에 이제 대표적인 강경파는 악배를 비롯한 군벌이고 금에서는 정방의 장수로 그 대표 중에 올구였다. 자, 금가의 그 하위 교습은 송 8년에가 11년에 두 차례 거쳐 진행됐고 여러 번 이제 그 하전이 반복되었다. 처음 송 금가 손이 하위 교습의 금의 좌표가 들어온 진해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자, 이 고종도 하위를 원했기 때문에 진해를 재상으로 임명하여 주전론자를 누르고 하위가 성립된 듯하였다. 그러나 송에서 주전론자들은 모나키에 대한 신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굴복하는 거죠. 자신의 신하의 나라라고 하고 이제 금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이게 굴복하는 걸 말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중화 사상에 어긋난다고 반대했고 더욱이 금의 조정에서는 점령지 반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야 하위 교섭의 주요였던 달래와 그 일파인 반역을 보아 처형하고 군군 남충으로 재개되었다. 송은 항세충 악비 등을 하려고 군군의 안방지출 일단 처리되었다.
그러나 금군의 가의 정쟁에 조연 고종은 진해의 하위군을 받아들여 그전보다 더 불리한 조건 하위가 성립되었다. 자, 요 하위를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송황이라고요. 그 당시 연호가 이제 송홍이었거든요. 네, 남성 연호가. 근데 요 송황이의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미디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미디안이나 명칭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국경선을 해수 보통 이제 강남과 강북을 넘어가는 이제 그를 해수라고 하는데 이게 희수라고 적혀있네. 해수라고 하죠. 해이시 중국어로 해수를 경계로 해서 대사관에 있는 북쪽 땅을 금에게 하라고요. 하장보다는 그냥 금나라가 이미 정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추행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송은 금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고 매년 은 25만 양, 비단 25만 핀을 바치고 국경에 군대를 철수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이것이 송하이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금나라가 송나라가 금나라의 신하가 되니까 자 남송에게는 되게 치욕적인 그 하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갖고 이제 뭐냐면 정강이로부터 17년 만에 굴욕적이긴 하지만 평화가 달성을 한 거고 중국 왕조가 이제 주변의 이민족에게 신하의 예를 취했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이제 중국인들 그 지식인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 어떻게 많이 무너졌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 대의명분과 그다음에 하위 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위에 반대한 악배는 반역자로 몰아 처형하니 주와 주전에 얽힌 진해와 악배 비극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정강이번호부터 실로 17년 만에 굴욕적인 하나 평화가 성립되었다. 자, 북송과의 평화는 금과 이제 그 송나라의 송하고 금의 평화는 이후 20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그 또 금의 해로왕이라는 셈이 있어요. 뒤에 이제 금나라 관련된 얘기할 때 좀 할 텐데 해로왕은 좀 얘가 이제 뭐냐면 자신이 이제 뭐냐면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애야. 이거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여진족이 아니라 급격한 한화 정책을 또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중국인이고 중국의 황제라고 생각하니까 중국의 황제가 한국만 통치해서는 안 되겠죠. 강남까지 통치해야지. 그래갖고 강남을 이제 통치를 한다고 이제 무리하게 원정을 나갔다가 도중에 암살당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 하여튼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왕위에 오르면서 깨지게 되었다. 태도왕이 왕이 되면서 태도왕은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동경심을 지니고 중원의 군림하는 대제국을 수입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수도를 만주의 상경의 해령부에서 영경 옮겨. 영경은 오늘날 북경이야. 예전에 이 북경이 예전에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연나라가 있었잖아요. 연나라 수도였기 때문에 또 영경이라는 걸 그 영경이 또 별칭이야. 북경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연행사 우리 갈 때 이제 조선 후기 때 연행사가 이제 그 영경에 가는 그 사절단이 나는데 북경에 가는 사절단이죠. 예. 자, 하여튼 그 영경 옮기고 남송을 면하여 전 중국을 통일하고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정에 나섰다. 그러나 해로왕의 남송 정부는 또다시 항족의 거센 저항에 부닥쳤고 금국 내의 반란을 해로왕은 부하들에게 이제 암살되고 세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송과 하위를 맡게 돼요. 이때 이제 하위 조건은 좀 더 이제 앞에 송하위보다 좀 약간 누구졌죠. 그 예전에 군신 관계에서 이제 숙질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카와 이제 삼촌 간의 관계 여기서 이제 했는데 자 하여튼 그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약간 이제 그 남성 입장을 때는 좀 약간 불쾌한 거죠. 좀 모욕적인 거고. 그래도 자기는 조카고 그쪽은 삼촌이잖아. 자, 그다음에 남성 시대 때 정치적 변천을 볼게요. 자, 남성의 정치적 남성과 관련된 정치에서 이제 보면 신이 첫 번째는 이제 고관 출신자와 실력파 간의 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남성의 그 관료 그룹이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눴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고관 출신자들은 예전 남송 때, 아니, 예전 북송 때 고관을 했던 이강 같은 사람들이고, 자, 그다음에 실력파는 이제 금나라 물리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제 무인색들인데 이들 간의 뭐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모부의 난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포출해 나가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모부의 난은 실력파죠. 물론 이제 진압이 됐죠. 이거는 그때 이제 고종 때 일어난 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냐 갈등이 있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모분이 아니라 실력파가 아니라 고관 출신자죠. 이 사람도 제가 모분을 잠깐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예. 하여튼 그 이걸 통해서 왜냐면 표출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모분이 이제 실력파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강이나 유광수의 모분이냐 이런 사람 다 북송시대 때 이름을 떨쳤던 고관 출신자거든요. 그래서 왕이 승계 문제 가지고 이제 고종의 왕이 승계 문제가 너 물러나라 너는 정통성이 없지 않냐. 고종이 이제 강항원의 동생이잖아요. 그 누구죠? 네. 흥종의 동생이니까 그 당시 흥종의 아들이 여기 왔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너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물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난 난인데 이거는 그 밑바닥에 보면 고관 출신자하고 실력파들 구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또 하게 돼요. 그래갖고 뭐 여의도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성의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범중용이라는 사람이 있어. 범종윤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벌세력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유광세라든지 이 군단을 제압하려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도망갔죠. 제나라로. 그다음에 악비 군단도 이제 뭐냐 통제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악비 군단을 제압을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시대 때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대금이나 대몽골 관계로 해서 남성 정권이 안정되지 못했어요. 황제권이 되게 허약했고 그래서 대개보면 정치가 재상들에 의해서 전행이 돼요. 고종 때는 진해란 사람, 영종 때는 뭐 한탁춘이라는 사람, 뭐 이종 때는 삼위원, 남송 말 때 조종 때 이제 원남 망할 때는 이제 원남부터 망할 때 가사도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지네끼리 거기서도 또 다른 문제로 분당을 지어갖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뭐 도학판이 뭐 그리고 한탁주 같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있고 경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탁주가 조연을 주의파를 이제 배척하기 위해서 도학을 위약으로 하고 성리학을 금지시키는 그런 경원당에도 있었고 이런 등등해 가서 결국에 몽고한테 멸망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남송은 그 당시 이제 그 강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한동안 금나라가 이제 북송이 이제 그 하복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금나라가. 그래서 그때 강남을 통해 중국 문화가 보존됐고 그 강남을 통해서 남송을 통해서 성리학이 발전됐어. 네. 정통론에 입각해 성리학이 발전됐는데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남성의 고종은 20세의 황제에 올라 어려운 그 시대를 잘 견디면서 남성 정권의 기틀을 마련한 후 고종에게 양해하고 물러났다. 자, 남성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대금정 대책이며 이 과정에 주화파와 주전파의 갈등이 심했다. 자, 주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남성 초의 금의 남침을 학대의 정치에서 대승을 거둔 악비였고, 자, 주화파는 정강해병 때 시종과 함께 금나라에 잡혀갔다 풀려난 진해였다. 결국 주화파의 모략으로 악비 부자가 감옥에서 독살되니 39세 일기로 생을 마친 악비의 추녀를 중국인들 지금도 추모하고 있다. 네, 아까 이제 반대로 짐에는 욕을 되게 얻어먹고 있죠. 이 사람은 죽어서도 욕을 얻어먹고 있죠. 자, 근가의 대결로 남성 정권은 안정되지 못했으나 북송에 비교할 때 황제권의 허약함이 계속됐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재상의 전횡도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 고종시대 때 진해와 영종시대 한타춘, 이종 때 삼위원 그리고 남송말 도종 때 가사도가 그들이며 남송의 정치사는 이들에 의해서 좌우되면서 재상 정치가 계속되었다. 자, 호종 시대 때는 금과 하의가
성립되면서 번영되었고 고종시대 때 부단한 사회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좀 약간 빠진 게 있어. 구 제가 어, 그러니까 구 동양사 개론에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도 있죠. 어, 여의도 개혁하고 뭐 범종 개혁인가? 예, 요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모구의 반이 있어요. 모구의 별난. 음.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네. 빠졌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여의도 개혁 때 남성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서 절백전이나 네, 이 사람은 그다음에 그 차나 소금 이런 향료 같은 어떤 전매제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범죄 개혁 때 군부세력 통제는 아까 지금 언급했고 연이어하고 이 모분의 난이 빠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북송시대 이제 당정은 남성에도 계속되었고 특히 대금의 하전 논쟁을 이어져 나갔으며 호정 말때는 궁정의 대간파와 도학파 대립이 심했죠. 예, 그리고 자, 그래서 호정은 고종에 설리했다 강종에게 이제 양해하고 응거했으나 강종이 좀 약간 미친 감이 좀 있어요. 미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미쳤어 좀 얘가. 그래서 이제 그 강종이 좀 부족함이 많아 신하들이 강요해서 아들 용족에게 양해를 물려나니 양해의 공을 세운 사람이 한탁주였다. 자, 이때 이제 재상 조유주는 도학의 계통이고 한탁주는 신법당 계통으로 소 맞지가 않았다. 도학파는 신진학자들 환영을 받고 과거심에 급제한 자가 많아 한탁주는 이 도학파는 오늘날 많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리학 계통의 학자다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주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탁주는 조용과 주의 일파를 배척하기 위해서 도학을 가짜한 건, 즉 위학이라 몰아붙이니 이걸 건홍의 당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병원은 그 당시에 연중 때 연호죠. 당금은 그 당시 도학파들이 간직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 금고용을 내린 거죠. 예. 자, 그러나 이제 한탁주는 금의 정부를 실패하여 삼일일파에게 피살되고 그의 시체가 금에게 보내져 하이가 다시 성립됐다. 자, 이때 이제 하이는 앞에는 이제 하이처럼 이제 숙질 관계가 아니라 백질 관계밖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하고 조카의 관계죠. 자, 이는 작은아버지하고 조카의 관계인데 한 단계 더 금나라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패는 30만 원으로 증가됐다. 자, 그런데 3.25는 영조다음에 이종을 옹립하고 그 공으로 일당 정치를 했으니 그의 전제 정치를 비판한 다수의 도학자 위종이나 진덕, 정양숙이 조종에 추방되고 정치를 전행했다. 3.25이 죽은 후 이종의 친정 정치가 시작되자 정치 개혁이 착수했는데 이른바 당평의 경화가 있다. 당평은 이제 이종의 연호겠죠. 이제 거꾸로 이제 이때는 도학자나 자, 결국에 도학자 진독수 위용호는 항제 공을 맞아요. 이상 정치를 구했으나 경제 정치는 실패였다. 자, 그 다음에 한편 13세기 초에 몽골이 일어나 서학을 멸하고 남송과 동맹하여 금을 정벌한 걸 제의했는데 남송은 이제 이에 대해서 북송 때 외교적 실수를 다시 저지렀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송나라가 몽골과 연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몽골은 힘이 크고 금나라는 쫓기고 있으니까 금나라가 어떠한 손을 잡아갖고 몽골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그 치욕적인 기억 때문에 상당히 적이었잖아요. 금나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한 거야. 원나라 손을 잡았고 그 길까지 비켜줬어. 사천성 방면으로 해갖고 길을 열어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송은 몽골과 연합하여 금을 멸하고 몽골이 하북지를 포기한 걸 착각해서 북송의 예수도인 개봉을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 틈을 노려서 몽골이 반격을 가자 오히려 남성을 대표하여 돌아왔다. 다행히 몽골이 남성 정부를 나서지 않은 것은 몽골의 태조의 방향으로 유럽 정부를 나섰기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남성에서 몽골의 정예 부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 방비가 소홀히 했고 도종시대 때 재상 가사도의 저행은 정치를 어렵게 하고 그의 공전 정책과 화폐의 남발로 경제도 어려움을 국면을 받게 되었다. 자, 이러한 내부적 어려움 속에 남송은 마침내 그 몽골에 정복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투를 이민족의 정보방위에
내어주고 멸망을 했다. 자, 이 당시 몽골에게 쫓겨 강주만 예산을 달았던 남성의 재산 육수부는 어린 황제를 등에 업고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자, 이때 충신의 문청상이 포로가 되어 몽골 황제의 경우에도 지조를 굳히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 참사당하니 후세 충신의 기감이 됐다. 이 문청상도 유명해요. 남성의 악비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이 문청상 상당히 유명한데 제가 예전에 일본 사람이 쓴 중국의 역사를 책을 이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청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당송 번역과 이제 송대 사대부 그 서민사회 발전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요. 아,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 90번입니다.